앵커리의 똑TV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앵커리 이현경입니다. 이번 주에 새 앨범북에 들어가게 될 사진과 또 앨범북에 대한 자세한 디테일들이 공개가 됐고요. 그리고 불후의 명곡 녹화가 있었죠. 그리고 새 예능인 섬마을 영웅의 티저가 차근차근 모습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다음 주가 되면 좀 더 본격적이고 또 임영웅 아티스트가 팬들을 위해서 준비한 그런 선물들을 만나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오늘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이미 영웅시대 분들에게 미리 알려진 대로 스케줄에 따라서 임영웅 아티스트의 두 번째 정규 앨범 I am hero 2 컨셉 포토 네 번째가 공개가 됐습니다. 오늘의 컨셉 포토를 한마디로 정의하자면 청춘의 모습?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새 앨범 발매를 앞두고 감각적인 화보와 같은 사진을 공개를 했습니다. 마치 화보집을 보는 것처럼 매일매일 공개되고 있는 임영웅 아티스트의 모습을 보면서 감탄을 금할 수가 없는데, 이번에 공개된 사진은 그래피티라고 하잖아요. 청춘 감성의 화보집의 모습이었습니다. 임영웅 아티스트의 공식 인스타그램을 통해서 정규 2집 I am hero 2의 컨셉 포토 네 번째 버전을 게재를 했는데요. 이 사진을 보면 임영웅 아티스트의 좀 예술적인 느낌? 예. 그러면서도 좀 남성적인 부분들이 강조된 거친 청춘의 모습들이 공개가 됐습니다. 그래피티로 완전히 가득 채워진 그 배경 앞에서 다양한 포즈를 취하면서 청춘의 자유로움, 그리고 저는 거기서 어떤 일에 대한 열정과 에너지를 느낄 수 있었는데요. 팬들에 대한 애정과 또 음악에 대한 열정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아주 아름다운 화보였습니다. 거대한 하트가 그려진 의자 위에 임영웅 아티스트가 데님 재킷과 찢어진 청바지를 매치해서 세련되고 터프하면서도 좀 더 전 아이러니하게 훨씬 더 어려지고 상큼한 느낌을 주는 아주 신선하고 프레시한 느낌의 임영웅 아티스트 모습을 볼 수 있었는데요. 표정도 무표정과 미소를 오가면서 이 카메라를 응시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다른 컷에 보면 손에 그 스프레이죠. 이렇게 칠하는 스프레이를 들고 장난스럽게 얼굴을 가린 포즈를 취한 모습, 또 무심하게 걸터 앉은 모습에서 굉장히 상반된 카리스마가 묻어나서 마치 한편의 청춘 그래피티 아트 작품 전체가 완성되는 듯한, 임영웅 아티스트가 그 앞에서 이렇게 포즈를 취함으로써 완성이 되는 그런 느낌을 볼 수가 있었고요. 뒤에 이제 I am hero라고 새겨져 있었고, 자세히 보면 10월의 모습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형아랑 같이 또 이 앨범북의 한 부분을 완성한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컨셉 포토 이제 4가지 버전을 이번 주에 쭉 볼 수 있었는데요. 임영웅 아티스트가 이제 검정색 의상을 입고 등장한 모습도 있었고, 그 다음에 화이트 셔츠와 블랙 팬츠를 입은 모습, 그리고 브라운 니트와 함께 조화롭게 따뜻한 이미지를 어필하는 컨셉 포토도 봤고, 이번에 이제 공개해드린 청춘의 모습이 가득 담겨 있는 이 데님 스타일링을 한 임영웅 아티스트의 컨셉 포토를 볼 수가 있었는데요. 이제 어쨌든 앨범북의 한 조각인 거잖아요. 한 편의 그 일부임에도 그걸 보면서 144페이지 속에 들어있는 앨범북에는 얼마나 다양한 모습과 다양한 표정의 임영웅 아티스트 모습을 볼 수 있을까 싶었고, 문득 든 생각은 그 144페이지에 사진만 있지는 않을 거예요. 그죠? 임영웅 아티스트가 직접 쓴 어떤 메시지들도 아마 들어있지 않을까 싶은데, 앨범북이라고 하는 게 사진만 보여지는 게 아니라 소장 가치가 있도록 만들었다고 했으니까 새로운 앨범을 통해서 어떤 이야기를 전하고 싶은지도 앨범북에 그 메시지가 담기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아침마다 이제 이렇게 임영웅 아티스트가 새로운 얘기를 공개를 해주니까 아침마다 심장이 남아나질 않는다라고 하는 팬분들의 반응을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지난주에 문화일보의 안진용 기자와 진행한 코너를 보시고 저한테 연락을 주셨던 많은 구독자님들이 계셨는데요. 제가 이제 휴가를 간 앵커를 대신해서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안진용 기자와 코너를 진행하게 됐는데, 안진용 기자님과 이제 임영웅 아티스트와 관련된 소식을 전하는 이 부분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서로 임영웅 아티스트 얘기를 반갑게 주고받았었는데요. 오늘 안진용 기자님과 이제 제가 진행하는 게 오늘이 마지막인데, 임영웅 아티스트 행보에 대한 이야기를 나눌 그 코너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제가 이제 기억에 나는 말씀이, 여러분, 나라에서 정한 지원금 놓치고 계시지 않으세요? 신용카드부터 약정 끝난 인터넷, 정수기, 휴대폰 가만히 두면 최대 148만원 손해입니다. 전화 한 통으로 설치 당일 입금되는 아정당. 배우 원빈님도 혜택에 만족해 CF 모델로 참여했다고 하죠. 365일 24시간 전화, 카톡, 무료 상담까지. 이사 청소도 유명한 홈서비스 전문기업 아정당. 이사 당일 불만족 시 전액 환불, 보장이사도 가능해요. 아, 정당하게 받자 아정당. 정말 진정한 대중가수의 출연이 너무 반갑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대중가수의 출연이라는 점은 어떤 부분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제가 여쭤봤더니 지금 한 400만 장을 팔았다는 가수의 얘기를 하시면서 혹시 타이틀곡 아시냐고 그래서 죄송하지만 제가 잘 모른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김건모 씨의 잘못된 만남은 아니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잘 알고 있다고. 이게 이제 팬덤 가수와 대중 가수의 차이인데, 김건모 씨 노래는 좋아하든 좋아하지 않든 전 국민이 다 알잖아요. 그러니까 임영웅 아티스트도 그런 대중 가수라는 거죠. 팬덤에 한정된 가수들은 앨범은 많이 판매하고 또 인기는 있을지언정 전 국민이 다 알고 그 정서를 공유하지 않는데, 임영웅 아티스트의 어느 60대 노부부 이야기라든지 사랑은 늘 도망가, 이런 곡들은 많은 사람들이 아는, 대중들이 다 아는 노래를 보유한 가수라는 거죠. 그래서 임영웅 아티스트를 좋아하든 좋아하지 않든을 떠나서 국민들이 다 아는 대중가수가 출연하는 거, 예전에 비해서 훨씬 더 어려워졌고 잘 볼 수가 없는데, 임영웅 아티스트가 그런 입지로 등장한 것이 굉장히 반갑다고 얘기를 해 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번에 감독으로 컴백을 하는 거잖아요. 제작진의 입장에서 임영웅 아티스트가 되게 고마울 거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4번 출연을 했으니까 또 축구라고 하는 소재가 딱 정해져 있는데, 임영웅 아티스트가 여러 버전의 모습으로 등장을 한 거잖아요. 지난번에는 KA 리그에서 뛰고 있는 구단주이자 득점왕 임영웅 아티스트로 등장을 해서 프로그램에 케미를 더해줬다면, 이번에는 전직 국가대표이자 해외 리그에서 이름을 날렸던 안정환 감독과 함께 대결을 하는 감독으로서의 임영웅 아티스트 모습을 볼 수 있으니까 어떤 전략을 쓰고 또 어떤 생각에서 그 선수를 넣고 빼고 하는지, 그런 것들을 다 볼 수 있는 거니까 축구라는 소재로 만들어진 프로그램에서는 이렇게 다양한 역할을 소화해주는 임영웅 아티스트 출연이 참 반가울 수밖에 없고, 그 전략과 그 모습을 보는 팬들의 즐거움도 있을 거다, 이런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경기장에서 뛰는 모습도 물론 좋지만 이렇게 전략적으로 해외 리그에서 뛰었던 안정환 감독과 함께 이 상대하는 모습이 굉장히 흥미롭다고 얘기를 하시면서 저한테 우스갯소리로 이 프로그램 출연하는 것 때문에 기존의 임영웅 아티스트 팬 아니셨던 분들이 임영웅 아티스트를 좋아하게 되는 분들이 생기잖아요. 저번에도 축구 때문에 좋아하게 된 남성 팬분들이 많다는 말씀을 좀 드렸는데, 근데 그분들이 콘서트장에 오고 싶어 하실 텐데 본인은 티켓팅이 너무 걱정이어서 티켓팅에는 참전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팬분들이 늘어나는 건 좋은데 이 티켓팅 하기가 너무 어려워서, 사실 기자 초청 콘서트도 많지 않고 기자분들도 취재를 하시려면 어쩔 수 없이 티켓팅을 해야 되는데 너무 어렵다고 하시고요. 그래서 주로 가족분들한테 부탁을 많이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대기만 1시간이 넘게 걸리니까 아마들에 부탁하기도 쉽지가 않아서 주로 가족분들한테 티켓팅을 부탁을 하시는데, 어렵게 티켓팅을 해서 취재를 가신다는 얘기를 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처음에 티켓팅도 해봤는데 역시 대기가 많이 걸려서 쉽지 않았다. 기자니까 직접 해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 처음에 티켓팅을 했는데 들어가 보니까 자리가 거의 얼마 없었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동행이 있으면 2분, 3분 이렇게 오시면 가운데 한 자리가 비잖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안진용 기자님은 혼자서 그 취재를 가시니까 그 빈 자리를 딱 이렇게 찜하셔서 이번에 처음에도 오신다는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저는 이번에 김 PD님이 티켓팅을 하셨어요. 같이 가게 돼가지고 저는 미아 CGV에서 김 PD님과 함께 11시에 예매를 해서 45분 동안 즐겁게 청음회를 즐기고 또 그 신곡을 보고 듣게 된 즐거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근데 이렇게 그 45분을
보러 가려고 티켓팅하고 생각하고 공목들을 맞추고 이게 너무 즐거웠거든요. 근데 이렇게 설렘을 주는 게 참 중요하다는 얘기를 많이들 하시더라고요. 사실 나이가 들면 설렐 수 있는 일들이 그렇게 많지 않은데 세상을 이만큼 살아온 우리들에게 삶의 즐거움과 설레임으로 하루하루를 기다리게 해준 그 영향력이 정말 대단하다 이렇게 평가를 하시더라고요. 이번엔 저희 이제 구독자인 박미라님께서는 청음회 갈 때 나눔 하시겠다고 하늘색 부채에다가 또 다서해로 이번에 새롭게 들어가게 되는 트랙 리스트를 쓰셨더라고요. 요거 이제 미라님은 어디를 CGV를 가시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나눔을 하시려고 준비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그대를 위한 멜로디, 알겠어요, 미안해요, 우리에게 안녕, 뭐 이런 곡 제목들을 쓰셨는데 들꽃이 될게요가 있잖아요. 이번 트랙 리스트에 안진영 기자님은 요게 트로트 장르인 것 같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나는야 히어로, 요건 아마 자전적인 임영웅 아티스트의 본인의 이야기가 담기지 않겠냐 이렇게 얘기하시고, 비가 와서는 발라드일 거다. 이건 이제 안진용 기자님의 오랜 취재 경험을 바탕으로 한 촉입니다. 정보를 따로 받으신 건 아니고요. 그러면서 제목 얼씨구가 너무 재밌었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예. 이번 주에 이제 녹화가 있었는데 저희 채널에 제보가 도착을 했어요. 그 제보를 하나 소개를 해드리면, 임영웅 아티스트가 이번에 이제 불후의 명곡 녹화를 했잖아요. 이제 녹화를 보러 오신 영웅시대 팬분들과 함께 녹화가 끝나고 나서 한 30분 가량 얘기도 해주고 노래도 2곡이나 불러줬다고 합니다. 녹화와 상관없이. 그러니까 제가 피곤할 텐데 그 전날 리허설도 했는데 그날 와서 다른 가수분들과 무대를 맞추는 게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이제 다 색깔이 다르고 스타일이 다르고 또 음악에는 양보할 수 없는 서로이기 때문에 녹화가 그렇게 편안한 상태로만 진행할 수는 없거든요. 좀 긴장되는 부분들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 그렇게 2번을 녹화를 하고도 그 팬분들과 거기까지 오신 게 고마워서 이야기를 나누고 노래를 또 2곡이나 불러줬다고 하니까 어찌나 마음이 예쁘고 고운지 참 아름다운 청년이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이제 그런 거를 보면 청음회도 그렇고, 청음회도 기자분들한테 보여주려고 하는 게 아니라 팬분들한테 제일 먼저 들려주고 싶어서 이런 행사를 기획을 한 거잖아요. 근데 임영웅 아티스트가 정말 이 녹화할 때 태도나 이 청음회를 여는 거나 아니면 수많은 이벤트를 2집 앨범 컴백하면서 기획한 걸 보면 말뿐만 아니라 정말 진심으로 팬분들을 가장 우선순위에 최고 가장 소중한 자리에 두었다라는 거를 다시 한번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이번에 섬총각 영웅의 티저 영상 중에서 보니까 벌레가 나타나서 한바탕 소동이 일었더라고요. 제가 제일 놀랬던 거는 궤도님, 이 과학적인 외양과는 달리 벌레에 막 깜짝 놀래서 소녀처럼 놀라시던데요. 그런데 어디선가 장갑을 끼고 저벅저벅 나타난 막내 임영웅 아티스트가 벌레를 젓는 모습을 보고 어찌나 재밌었는지 모릅니다. 이제 그런 유쾌한 장면들이 섬총각 영웅에 담겨 있을 텐데, 막내잖아요. 근데 이렇게 든든한 막내미를 선보이나? 이런 생각이 좀 들면서 웃음을 지었는데, 정말 딱 임영웅 아티스트의 모습인 것 같아요. 막내지만 함께 있으면 너무나 든든한 사람. 그리고 팬들에게도 귀엽고 깜찍하고 그리고 멋있지만 든든한 사람이 임영웅 아티스트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다음 주면 드디어 임영웅 아티스트의 모습을 화면에서도 그 다음에 스크린에서도 만날 수가 있게 될 텐데요. 불후의 명곡도 이제 주말이면 볼 수가 있는데, 물론 현장에 가서 보신 분들 많은 못하겠지만 그 어마어마한 무대를, 콘서트에 버금가는 무대를 볼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설레이는 마음으로 기다려 보게 됩니다. 또 한편으로는 또 티켓팅이 걱정이 되기도 하고요. 그렇습니다. 예. 저희는 다음 주에 라이트업 영웅시대가 열리는 남산타워에서 금요일 날 라이브 방송을 진행할 예정이고요. 일요일 밤에 뚝섬 한강공원에서 드론 라이트 쇼가 진행이 될 텐데, 현장에 가서 라이브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너무 많은 분들이 모이시면 현장 라이브가 이렇게 제대로 이렇게 화면이 안 깨지고 전해질까 걱정이 되기는 합니다만,
어쨌든 저희가 현장에 출동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방에서 못 올라오셔서 못 보시는 분들도 계시니까 현장에서 라이브 방송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 많은 구독자님들께서 오셔서 그 현장을 저희와 함께 해주시면 참 감사할 것 같고요. 저도 덕분에 행복할 것 같습니다. 많이들 함께 해주시면 정말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인사드리겠고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을 부탁드리고 지금까지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